예, 반갑습니다. 손창용 세무사입니다. 우리 세무사랑 프로 활용 레시피 회계편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계편과 관련해서 교육 과정을 먼저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회계 기초 이론, 작년까지는 우리 회계편에서 이론적인 내용들,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이 좀 누락이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을 요번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 그 다음에 기초정보관리, 전표 입력, 감가상각과 기타 전표 입력, 즉 여기에는 이제 자동 전표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주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사급여에 대해서 처리되어 있는 부분을 회계 처리하는 과정,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회계 처리하는 과정, 결산 관리, 데이터 관리, 데이터 관리에는 이제 데이터를 통합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하고 난 뒤에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할 때 작성해야 되는 부분들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까지 간략하게 정리하는 9단계로 이렇게 교육 과정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기초 이론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회계하고 회계 기준에 대한 부분,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 처분계산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성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부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부분, 수익비용, 수익비용은 이제 손익계산서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재무제표 상호 간의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정도로 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1차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파트가 우리 과거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내용이 없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내용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기초에서는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있는 기능들 중에 뉴젠 랩이라고 하는 기능, 회사 메모라고 하는 부분, 이게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수 변경 없이 직전 연도의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세무사랑 프로만의 독특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기초정보관리라고 해서 우리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등록을 한 다음에 우리 전표 입력 쪽으로 들어가서 회계 처리하는 과정들이 되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기본 사항들을 등록하는 과정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게 회사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 거래처 등록, 영수증 거래처 등록에 대한 기본 개념 정리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이 우리 회계 처리하는 쪽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러한 계정 과목들이 나중에 회계 처리한 내용들이 우리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할 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하는 과정들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외화자산 부채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환율까지 관리해서 그러니까 관리하는 기능들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기본적으로 외화 금액하고 우리가 기장을 할 때는 원화 금액으로 정리가 되죠. 그죠? 기장 금액. 즉 기장 금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원화 금액이 됩니다.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되는데, 이 부분을 서로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다라는 겁니다. 자, 요 기능이 없을 때에는 외화는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관리를 못했었고 원화로 환산된 금액으로만 정리가 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원화 금액은 알겠는데 관련되는 외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화자산 부채, 환율 관리 부분을 별도의 항목으로 만들어 갖고 기능을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출 수입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외화자산 부채 환율 관리 기능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본문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 등록 기능, 우리 그러니까 회계 처리, 세무 신고 관련되는 부분을 정리할 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능들을 미리 등록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법인세나 소득세 수정신고서 작성하는 부분을
환경등록과 연계시켜 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등록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 추가된 기능들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업무용 승용차 설정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이제 기초정보 관리에 대한 부분들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표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 전표 입력, 업무용 승용차 비용 입력하는 방법,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부분, 일반 전표와 메인 매출 전표를 구분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메인 매출 전표와 관련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또 세금 계산서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 제도, 영세율과 면세, 의제 매입세액 공제, 매입세액 불공제 관련되는 기본적인 이론들을 같이 접목시켜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및 기타 전표 입력이라고 해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취득했을 때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 기본적인 내용 우리 세무사랑 프로로 이용해서 정리하는 방법 설명드리겠고, 그 다음에 전표 입력을 할 때 관련되는 자료들이 이미 국세청이나 이런 쪽에 많이 산재해 있다라는 겁니다. 국세청에 있는 전자세금 계산서라든가 여신금융협회에 있는 신용카드 매출 매입과 관련되는 정보, 그 다음에 은행 거래와 관련해서 법인 통장이나 개인 사업자 통장 관련되는 부분들이 요즘은 엑셀 자료로 다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엑셀 자료로 내려받은 부분들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로 연동시키는 과정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원클릭 텍스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원클릭 텍스라고 하는 부분은 세무사랑 프로가 프로그램이 스스로 일정 시간이 됐을 때 예정된 시간이 됐을 때 자동으로 실행이 되면서 자동 회계 처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기타 전표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사급여 회계 처리라고 해서 인사급여라고 하면 급여, 상여금, 퇴직금,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관련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를 다 했을 텐데 그 원천세 신고되어 있는 자료들을 우리 회계처리, 즉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회계처리 과정들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자동으로 회계처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인사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세무사랑 레시피, 세무사랑 프로 레시피 2번의 세무편에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고, 저는 회계편에서는 회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산 관리라고 해서 결산을 할 때 데이터를 체크하고 결산 자료를 입력하고 재무제표 확정하고 표준 재무제표 작성하는 요 과정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데이터 관리 쪽에 있어서는 회사 코드 기수 변환, 기타 코드 변환 관련되는 부분 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데이터 통합이라고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본점과 지점의 데이터를 통합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의 재무제표와 지점의 회계 데이터를 통합해서 하나의 재무제표로서 우리 법인세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하나의 재무제표를 만드는 데이터를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통합이 잘못 이루어지다 보면 전년도하고 올해 통합된 재무제표가 서로 연결이 안 된다든가 또는 이제 거래처 코드가 엉망으로 이제 꼬여갖고 엉망으로 배열이 된다든가 하는 부분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데이터 통합 부분 설명드릴 때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초 법인 개인 조정이라고 해서 있는데 우리 법인세 소득세 결산이 끝나고 나면 법인 세무조정, 개인 세무조정이 진행이 되는데 자, 우리 결산을 할 때 그러니까 법인 세무조정이나 개인 세무조정에 있는 내용 메뉴를 갖고 우리 결산에 활용하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이제 선급 비용 명세서라든가 가지급금 인정이자 명세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차원에서 제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관련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전체 회계편에 대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음 편부터 진행되는 순서에 맞게 또는 또 여러분들이 필요한 파트만 이렇게 별도로 좀 찾아서 그러니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